동물병원을 가도 쇼핑몰을 들어가 봐도 너무 많은 100여 종이 넘는 강아지 사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료를 먹이시나요? 모두 저마다요. 팬시한 포장에 건강에 좋다, 모질을 개선한다, 맛이 있다 등등을 내세우며 좋은 사료라고 하는데요. 정말 다 그런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좋은 강아지 사료 고르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료란 무엇일까요? 사료란 것은요, 결국은 그것만 평생을 먹어도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해야만 하고요, 공간이나 편리성상 몇 년을 추구해 둔 우주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요, 그건 바로 우주여행을 위한 인간 사료가 되겠죠. 아마 그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을 매달리고 수조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큰 프로젝트가 되겠죠. 현대의 사료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단순히 영양이 될 만한 음식들을 배합해서 포장한 것이 아닌 맛, 영양의 균형, 흡수율, 보관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십 년에 이르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조금씩 레시피가 바뀌며 발전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식품공학의 정수들입니다. 그럼 어떤 사료를 좋은 사료라고 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요, 당연히 좋은 사료는요, 기호성이 좋아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료를 만들어도요, 강아지가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잘 먹는 사료가, 즉 맛있는 사료가 좋은 사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양학적 밸런스가 좋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야 오래 먹어도 강아지의 건강상에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야 하며,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필수 지방산, 여러 비타민 같은 미량 원소들이 적절하게 들어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요. 사실 여기까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정도도 못 맞춘다면은요, 이것은 사료로서 실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맞추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영양소라는 것들은요, 적게 섭취하면 결핍증, 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요, 중독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양의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료의 소화 흡수율이 좋아야 합니다. 계획해서 집어넣은 영양소들이 잘 소화되어 강아지 장으로 모두 흡수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말하는 거죠. 소화 흡수율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대변이 질지 않고 적당한 경도의 작은 대변을 잘 만들어낸다면은요, 먹은 사료의 대부분을 잘 소화시켰고 사료에 포함된 영양 성분들을 충분하게 흡수했으며 남은 섬유질이 잘 배출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료를 구성하고 만들어지는 원료가 좋아야 합니다. 당연히 안전하고 신선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사료가 좋은 사료입니다. 물론 모든 사료 회사들은요, 안전하고 좋은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사료를 만들었다고 강조하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료 포장지를 보면요, 예쁘게 그려진 닭이나 즐겁게 웃고 있는 소 등을 보며 그런 애들이 실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좋은 사료란 잘 먹고 오래 먹어도 건강상의 문제를 안 일으키고 소화 잘 시키고 원료가 좋은 사료, 당연한 이야기면서도요, 바로 확인하기 힘든,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고르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요, 가장 중요한 브랜드를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브랜드의 신뢰성을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사료를 구입하는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강아지를 위해 사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가장 쉽고 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브랜드야말로 그 사료가 완성되어 판매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으며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으며 그 사료를 만드는 철학은 어떤 것이며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강아지들이 먹고 있으며 얼마나 오랜 기간 사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며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안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확인이 쉽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요, 핸드폰을 고를 때 이것저것 따지기 힘들다면은요,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들어간 재료도 구체적인 성능도 만드는 공정도 확인하기 어렵다면은요, 더구나 가격이 비슷하다면은요, 당연히 삼성이나 애플을 고르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우리 강아지 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사료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많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논문과 연구로 과학적인 레시피가 만들어지고요, 이 레시피에 따라서 원료를 수급하고 수급된 원료를 가공 배합해서 공장에서 사료를 만들고요, 이것을 다시 유통기간 동안 손상이 없도록 포장을 하고요, 이것을 적절히 유통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을 구축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과 또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합니다. 로얄 캐닌이나 퓨리나나 마즈 같은 큰
다른 브랜드의 회사조차도요, 해마다 조금씩 레시피를 바꾸며 개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 마즈그룹에서 소유한 영국의 월섬 연구소나 퓨리나 영양학 연구소 같은 곳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영양학만을 70년 혹은 100년 이상을 연구하며 데이터를 모으고 논문을 발표하는 이유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한 생명체가요, 오랜 기간 한 가지 사료만 먹어서 오랜 기간의 수명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인 일인 것입니다. 또한 재료의 수급 역시 문제입니다. 우선 사료를 만들 정도로 대량의 재료를 수급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내 사료 원료의 대부분요,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먹는 것도 자급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강아지 사료를 만들려고 뭐 한우를 잡는다거나 국내산 쌀이나 옥수수를 사용할 거라고 믿는 분 안 계시겠죠? 양질의 지방이나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신선한 원료들이 사용돼야 하는데, 이건 역시 수급도 뭐 국제적인 시세도 굉장히 불안정한 편입니다. 더군다나요, 뭐 제조 과정 자체가 대부분의 사료에 사는요, 자체 공장이 아닌 OEM이란 공장에 외주를 주게 됩니다. 물론 이 OEM 공장은요, 충분히 인증받은 위생적이며 과학적인 여러 설비로 안전하게 사료의 생산은 가능하지만은요, 제조 공정은요, 외주를 주는 사료회사들의 공정이 모두 동일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제공한 레시피만 조금 차이가 날 뿐 제조 공정이 거의 동일한 동일 공장에 생산한 그런 사료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사료회사 중에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자신의 브랜드만을 가지고 생산하는 사료회사는요, 충격적이어도 그렇게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료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은요, 그냥 로얄 캐니나 내추럴 초이스, 내추럴 밸런스, 퓨리나 같은 큰 회사, 글로벌 브랜드, 오래된 회사들의 남들이 많이 먹이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팔리는 이런 대중적인 사료를 먹이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런 글로벌 브랜드 회사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공장을 생산을 하고요, 원료의 공급을 위한 농장이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자체 연구시설을 통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레시피나 원료의 배합비 등을 개선해와서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안정적인 레시피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사료들이 아주 좋은 원료를 가지고 아주 고급 사료를 만드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요, 어떤 강아지가 먹어도 오랜 기간 먹여도 문제를 안 일으키며 장시간의 오랜 수명을 보장하는 영양학적으로 안전한 사료임은 절대 분명합니다. 이건 이미 수십 년 동안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잘 모르면은요, 삼성이나 LG 혹은 애플 제품을 선택하듯이 사료 역시 잘 모르겠다면은요,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가라는 브랜드가 사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내 강아지를 위한 좋은 사료 선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